자, 이제 두 번째 단원인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자, 매핑이 들어가는데, 현재 올해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드러났지만,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은 그냥 하나에 스쳐가는 과정. 그러니까, 만약에 삼각함수의 극한, 도형 문제가 나온다는 건 단독 출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뒷과정인 미분과 적분에 스쳐가는 연계 과정으로서만 출제되니까 상당히 쉽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내용적인 부분만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이 있어요.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 이거는 철저하게 정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정의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래서 여기는 결과론적인 내용이 됩니다. 첫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에 x분의 1승. 요게 자연상수이고요. 또 하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의 x승은 2가 된다.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두 개의 과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번, 바로 1 플러스 0의 무한대 꼴,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의 x승이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 두 수의 관계가 무슨 관계 돼야 돼? 하면은 바로 역수 관계가 돼야 한다. 알겠죠? 그래서 현재 이 문제의 가장 중요 키워드는 바로 어디냐면 이 지수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괄호 밖에 있는 값. 항상 문제 풀 때는 괄호 안에 맞춰 괄호 밖의 내용을 수정해 주세요. 내용 수정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는 철저하게 그냥 암기입니다. 그래서 저 모양이 나왔을 때 오른쪽 값을 주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1은 1 나올 거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a x승 마이너스 1은 lna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 1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x는 우리가 알고 있는 ln a분의 1이다. 이게 설명이 됩니다.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는 역시나 여기 있는 거, 현재 특징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1번 0분의 0꼴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여기는 철저하게 정의에 맞춰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상등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상등. x하고 x가 같아야 되고요. 여기와 여기도 같아야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현재 지수와 로그의 식에 맞춰서 다항식을 수정한다. 자, 여기 같으면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분모를 수정한다라고 하지만 가끔씩 지수가 분모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것, 지수나 로그의 반대쪽에 있는 이 다항식을 철저하게 분자의 값하고 맞춰주세요. 만약 여기가 x의 제곱이다? 그러면 x제곱. 3x다? 그럼 여기 3x. 이런 식으로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철저하게 수능이 나올 수 있는 건 이렇게 기본적인 정의를 학생들이 숙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출제자는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미분법도 배울 수 있는데, 시험 문제 출제자가 나 이 시험 문제 좀 쉽게 내볼까? 라고 한다면 지수로그 함수의 미분법을 질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은 말 그대로 미분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미분법의 중간 과정의 연산으로 활용해 볼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나올 확률은 10% 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꼭 알아는 둡시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y가 2의 x승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의 미분값은 2의 x승이고요. 그 다음에 y는 ax승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의 미분값은 바로 ln a가 됩니다. 현재 ax 곱하기 ln a. 그 다음에 세 번째는 y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lnx야 라고 질문한다면 이것의 미분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x분의 1이며 철저하게 lnx인 정의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한 분수함수는 아니고 현재 0보다 큰 쪽에 해당하는 분수함수만 그릴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y는 log a의 x다 라고 한다면 y'은 ln a분의 ln x가 되겠죠? 그걸 미분했으니까 곱하기 x분의 1이다. 이런 간단한 원리도 여러분들이 값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지만 이렇게 두 가지 기본 옵션이니까 항상 숙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삼각함수의 합차 정리예요.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내용만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 선택 과목이 되면서 이게 분리가 되면서 수원수투가 22문제, 선택 과목 8문제 하다 보니까 단어는 4개잖아요. 수열의 극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미분법, 적분법.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분적분에서 이제 2문제를 주고 그럼 4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한 2문제, 3문제 갖다 보니까 얘가 결국 낼 수 있는 게 1문제밖에 없더라. 아니면 2문제 정도밖에 없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우선순위는 역시 삼각함수의 극한이고요. 나머지를 1문제 갖고 얘네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아무래도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이 좀 더 먹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삼각함수의 극한은 도형 문제 출제할 수 있지만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좀 등한시되고 어디로 간다? 아무래도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 문제가 기본 연산으로 하나 출제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셔야겠죠. 특징은 각도인 세타가 특수각이 아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0도, 45도, 60도 이런 특수각이 아닐 때 쓰는 과정이 삼각함수 합차 정리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만 정확하게 알고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노란색 글씨가 아닌 이렇게 흰색 글씨 썼다는 것은 그만큼 빈도수가 그만큼 낮다. 하지만 알아는 두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 다음에 코사인 합차의 정리죠.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의 사인 알파, 마이너스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 다음에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리고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탄젠트의 합차. 기본적인 탄젠트 합은 여기는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의 합. 여기는 1 빼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의 곱. 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의 차. 여기는 1 플러스의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현재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 4개의 특징은 뭘까요? 이 4개의 특징은 바로 연립이 가능하다. 연립이 가능하다. 그쵸? 연립이 가능해서 이 2개의 식까지 끊어보시면 위아래가 모양이 똑같은데 부호만 안 되니까 더해주면 지워지고 빼주면 앞에 게 지워지고 코사인도 마찬가지지만 연립이 가능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시험 출제할 때는 항상 이렇게 뭐뭐 할 때 뭐뭐를 구해라. 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건문 구하는 값이 나오죠. 조건문과 구하는 값.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뭐부터 합니까? 라고 한다면 1번 조건문을 최적화 정리하시고요. 조건문 최적화 정리하기. 최적화 정리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하는 값을 최적화 정리하세요. 구하는 값 최적화 정리.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값들이 딱딱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항상 구하는 값에 맞춰 조건문을 정리한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이 수열극한하고 좀 다른 점은 수열극한에서는 AN을 못 구하니까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맞춰 푼 거고요. 여기는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하는 값에 맞춰서 조건문을 정리해라. 다시 말하면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풀어라. 누가 주인공이야 하면 구하는 값이다 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함수 극한은 현재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라고 하면 연립이 가능하다면 여긴 연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단독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단독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이제 꼼수를 이용합니다. 그건 탄젠트 값을 주기가 싫으네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탄젠트 세타라는 걸 바로 직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출제하자.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은 조건문과 구하는 값이 전부 다 삼각함수의 값을 줍니다. 여기는 뭘 줄 수밖에 없다? 바로 삼각함수의 값. 삼각함수의 값을 내가 줘야겠구나. 이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탄젠트는 삼각함수의 값 안 줄 거야. 그래서 이것은 뭘 통해서? 직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직선은 알파, 두 번째 직선은 베타.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세타.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를 뺀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통해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출제할 거야. 이렇게 내는 게 기본 마인드예요. 그래서 현재 이 특성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시면 1, 2, 3번 아주 손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짝 넘어가서 이제 4번과 5번인데 이제 메인 이벤트는 이분이시죠. 4번과 5번인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4번 바로 삼각함수의 극한이야. 삼각함수의 극한. 삼각함수의 극한에서는 첫 번째로 철저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정의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의. 바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는 내용 중에서 x가 0으로 간다. 이거 나오는 순간 무조건 뭐 한다? 정의로 풀겠다. 이때 로피탈 정리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공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는 1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히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값이 똑같아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 얼마냐? 그러면 1이다. 요거 전부 다 기억하시죠? 요거 통해서 문제를 풀어달라 이게 될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낼까? 하면은 이 주인공이 sin x를 감추는 거야. 그때 써주는 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x의 제곱이 1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여기가 x일 때 여기가 x의 제곱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문제가 시험 문제가 쉽게 내야지 하면은 이제 1, 2번을 낼 것이고요. 어렵게 내야지 하면 뭐 한다? 바로 3번의 과정을 출제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9월달 나왔던 문제도 결국 3번에 관한 연산을 출제해서 연산의 양을 학생들에게 좀 증가시키겠다라는 게 목적성이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 2, 3번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두 번째인데 현재 성질 하나 배워둡시다. 성질이 뭐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설명해 주는 것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 1대입니다. 자, 이럴 때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는 얘도 알파고 베타로 가기 때문에 각각 찢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값. 요거는 알파 곱하기 베타. 이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이것은 기본적으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g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다 라고 해서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것의 가장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가장 중요한 해석은 바로 뭐냐면 0이 아닌 곱셈과 또는 나눗셈의 경우 이인 경우에 0이 아닌 수렴값은 0이 아닌 수렴값은 모두 뽑아낸 후 극한의 안쪽에는 0이 되는 인수만 남겨두는 거예요. 현재 리미트 안쪽에는
0이 되는 인수의 식만 남겨둔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실제 연산의 양을 합법적으로 확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써서 문제를 푸시고 그 이후에 0이 아닌 수렴값 싹 다 제거했더니 이게 남더라.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분모 분자를 맞춰 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심화 연산하면 연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 설명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네모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중요한 것은 이 a로 간다라는 것은 결국 뭐다? a는 0이 아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뭐 해야 될까? 바로 로피탈 정리를 써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현재 기본적으로 2번의 성질 활용 후 로피탈 정리를 써주세요. 로피탈 정리 활용. 자, 그래서 이것은 약간 미분법의 내용을 좀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정의를 활용하지 마라. 정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지는 말아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오히려 정의를 하게 되면 모든 식들을 전부 다 치환해야 되는데 그 치환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를 풀었는데 요 값이 글쎄 0분의 0꼴이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라? 분모 분자를 미분한 후 분모와 분자를 각각 서로 다른 함수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다가 바로 그 미분값을 각각 구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내가 원하는 값이다 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 과정만 정확하게 인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살짝 올려서 삼각함수에 극한 도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게 되는 거야. 자, 이 도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앞쪽에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삼각함수의 식을 등장시켜야 돼요. sin x, 탄젠트 x, 1 빼기 코사인 x를 등장시켜야 한다면 나는 지금부터 그 삼각함수의 식을 감추는 게 목적이다. 목표는 바로 삼각함수의 식 감추기다. 삼각함수의 식 감추기. 자, 이거를 감춰 놓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뽑아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산의 양을 좀 늘릴 테니까 현재 우리가 출제할 때는 길이보다는 가급적이면 넓이를 통해 출제하겠다. 그럼 넓이를 통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 아니면 양변과 끼인가 갈 때 넓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함수의 식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덩어리가 곱해져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했던 건 성질을 통해서 0이 아닌 수렴값 다 뽑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분모 분자의 양을 슬림하게 만든 후 x가 0으로 간다 할 때는 정의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0이 아니면 로피탈 정리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형은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도형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수열에서 다뤄드렸죠. 예, 그래서 수열이란다. 미안. 삼각함수 활용해서 배웠던 기본 도형만 활용해 주세요.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때 배웠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가세요. 그래서 이 기본 도형의 내용에서 더 이상 추가할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관점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건데 올해 수능에 가장 핫한 분이 누구지? 라고 한다면 역시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에서도 보여줬고 수리칸에도 보였던 거 바로 뭡니까? 바로 원주각 성질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미적분에서만 가질 수 있는 거 없을까? 라고 한다면 바로 이 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이 점만 꼭 기억하세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면 첫 번째, 원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나한테 기본적으로 AB의 길이하고 BC의 길이가 이제 AC의 길이가 같다 이 말을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줄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A, B,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라는 언급을 반드시 줘야 돼요. 그리고 and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끼인 각을 줍니다. 현재 한 각도를 준다. 바로 누굴 줄 거야? 라고 한다면 바로 얘를 줄 거예요. 자, 올해 가장 중요한 핫한 플레이스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래 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나머지 두 개의 각도를 구하는 게 키워드입니다. 여기가 180도고요. 여기 세타 뺐어요.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반으로 쪼개주니까 여기는 얼마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여기도 기본적으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바로 이 부분이 올해 수능에서 가장 중요 키워드가 될 겁니다. 이 삼각함수 극한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다. 요거 꼭 잡아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양 변과 현재 보면 양 두 개의 변이 같고 하나의 끼가 줄 거야. 그러면 양 밑각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특별히 적어준다면 중요 양 밑각을 반드시 구한다. 표기한다. 이게 중요하겠죠? 모르는 건 아닌데 안 써서 못 푸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올해 수능의 가장 중요 포인트. 자, 요거 꼭 기억해 놓읍시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되겠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원을 줍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말? 바로 AB와 AC가 같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 그럼 대표적인 게 바로 4분원인데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여기가 O입니다. 여기가 A예요. B예요. 여기가 P예요. 잡아줍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현재 여러분들 요게 바로 반지름이죠. 요거 반지름이죠. 요거 반지름입니다. 그럼 반지름이라는 자체는 이미 뭐였다? 양변의 길이가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기가 만약에 세타야 라고 해버리면 요 양쪽에 있는 밑각도 우리가 각각 구할 수 있겠구나. 얼마야? 그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로서 양쪽의 각도가 똑같겠구나.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올해 평가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양밑각만 표시해주면 문제가 그냥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현재 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현재 두 변의 길이 일치를 표현할 필요가 없다. 두 변의 길이가 일치한다. 표현 필요 없음. 이게 되는 거야. 표현이 필요 없다. 아시겠죠? 요게 가장 중요 포인트구나. 원의 가장 중요 포인트는 반지름이란 모든 길이가 다 똑같다는 얘기니까 내가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말 할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특히 올해 6월달, 9월달에 두 번 다 연속으로 이 점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변별력을 과시했다. 잠시 후에 문제풀이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문제풀이 통해서 배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삼각함수의 미분법 어때? 라고 하는데, 삼각함수의 미분법은 뭐 특별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y 콜사인 x입니다 라고 한다면 미분했을 때 y'은 코사인 x. 그 다음에 코사인 x를 미분한다면 이것은 y'은 바로 마이너스 사인 x. 요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하나 더 하겠다라고 하시면 y 콜 탄젠트 x의 미분값, 바로 y'은 시컨트 제곱 x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기본적인 문제는 모두 다 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매핑 마치도록 하고 바로 연결해서 우리 한번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